대도시에서는 왜 사랑이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은 대도시에서의 사랑이 왜 유독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대도시는 기회가 넘쳐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정신없이 흘러가죠.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바로 이런 현대 도시의 복잡한 사랑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단순히 로맨스 소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회적 문제, 특히 성소수자로 살아가며 겪는 사랑의 고충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비슷한가요? 그렇다면 사랑의 시작은 어떨까요? 누구나 그렇듯 사랑의 첫 순간은 두근거림으로 시작되죠. 이 책의 주인공 영도 클럽에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상대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설레는 시작이 항상 행복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영에게는 남들과 다른 장애물들이 가로막혀 있어요. 주인공 영이 클럽에서 만난 바텐더 규호와의 첫 만남은 어쩌면 평범한 연애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영은 자신의 과거 연인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자신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규호에게 고백하게 돼요. 이 상황에서 규호는 그러거나 말거나 너였으니까라는 한마디로 모든 걱정을 덮어버립니다. 이 문장은 이 소설의 핵심을 꿰뚫는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진짜 본질이 아닐까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왜 복잡한 연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까요? 사랑은 언제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실패도 수없이 겪죠. 그런데도 박상영의 소설 속 인물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다시 사랑을 시도해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일이 힘들어도, 인간관계가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같은 길을 걷잖아요. 주인공 영이 과거의 연인과의 이별 후 밤새 냉동실에 있던 블루베리를 긁어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랑이 끝난 후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얼어붙은 블루베리를 긁어먹는 그 손끝에 주인공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손끝이 보라색으로 변할 정도로 차가워지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식히는 듯한 묘한 감정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사랑이 남긴 흔적이자 이별이 남긴 상처가 아닐까요? 성소수자의 사랑은 왜 더 어려울까요? 이 소설이 가진 힘은 성소수자들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에 있어요. 성소수자인 영은 그의 어머니와의 갈등을 통해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마주합니다. 어머니는 성경 필사를 하며 아들의 죄를 씻어내려 하지만 영은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해요. 이 책이 그리는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성소수자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기도 해요. 한편 박상영의 소설은 성소수자 서사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유머와 함께 풀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는 에이즈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활기차게 그려내죠.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고 경쾌해요. 그렇다고 결코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상영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숨겨진 고통과 편견, 사회적 제약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어요. 우리는 성소수자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성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복잡한데 성소수자의 사랑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더 많은 벽을 마주하게 돼요. 이 책은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그들의 현실을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박상영이라는 작가, 왜 주목해야 할까요? 박상영은 2019년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등장한 신의 작가예요. 하지만 그가 단순히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는 성소수자의 삶을 문학 속에서 아주 대담하고 세련되게 풀어내는 독보적인 작가로 자리 잡았어요. 박상영은 그의 첫 소설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로 이미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이번 작품 대도시의 사랑법은 그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어요. 그의 글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실제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그의 작품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 독자들에게도 박상영의 글은 통한다는 겁니다. 그의 작품을 읽고 나면 당신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을 믿고 사랑을 시도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박상영의 매력 아닐까요? 우리는 결국 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가?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이별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습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그 짧고 찬란한 순간을 위해 계속해서 사랑을 시도하죠.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바로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시도하고 또 다시 사랑을 믿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 자체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박상영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는 성소수자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데 탁월한 작가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대도시의 사랑법을 한번 탐험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다름 속에서 공통된 감정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